일단 이준석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제 승리의 마지막 키가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그 공간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말이 오늘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다음 주 월요일만 돼도 리얼미터가 나옵니다. 리얼미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발표 종료일을 닥쳐서 닥쳐서 막 쏟아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좀 단일화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더하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것 같은데 안 더하면 이준석 후보가 이 보수의 역적이 될 것 같은 요 분위기. 요때가 골든타임. 그렇죠. 요번 네. 주말이 딱 골든타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네. 그 황금 비율 네. 그것이 바로 나온 게 어제 갤럽 조사 맞아요. 맞아요. 딱 지금 10%. 이준석은 딱 9%가 나오는데 김문수와 이재명의 차이는 그보다 그 언저리. 그래서 만약 이준석이 계속해서 단일화를 안 하고 나갈 경우에 이준석 때문에 떨어졌다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그 지난번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서 강용석이 했던 그렇죠. 역할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이준석은 강용석이 될 것인가? 그렇죠. 아마 이준석도 굉장히 많은 압력을 지금 느끼고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땐 하버드 대학을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어. 강용석도 끝까지 갔잖아요. 아, 그래요. 공통점이. 중요한 거는 하버드를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네네. 했는데 네. 한덕수도 그래요? 한덕수 끝까지 못 갔잖아요. 아니 끝까지 가서 지금 저기 그렇죠. 기사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맞죠. 지금 네. 갈 때까지 갔지. 그래요. 하버드라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그러네. 강용석과 이준석의 공통점은 자기들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기심과 음. 이기심과 이상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 예상은 이준석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제2의 강용석이 될 것 같고요. 단일화는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안철수는 안철수도 굉장히 잘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어떤 공공선을 앞에 두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 한동훈 대표처럼 강용석과 이준석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단일화가 안 될 오히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숫자가 네. 그 본인을 생각해서라도 그 가능성이 있는 그 골든타임이 되는 숫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갤럽 숫자가 그거인 거예요. MBS랑 갤럽 숫자.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의당은 소멸했어요. 맞아요. 네. 이번에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왔죠. 네. 근데 정의당이 왜 소멸했냐면 아니 심상정 후보가 2.3%를 받은 것은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이 열심히 해서요. 네. 근데 저쪽 좌파 진영 사람들은 심상정과 정의당 때문에 정권을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이게 마치 어떤 논리냐면 한동훈이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네요. 똑같은 논리인데 너무 단순하고 직관적이라서 그쪽 진영 사람들한테 훅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해요. 차라리 퍼센트 차이가 3% 차이만 나서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으면 심상정 후보는 계속 정치를 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심상정 후보가 0.7% 차이로 지는데 본인이 2.3%를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하면서라도 당을 살려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정계 은퇴를. 내가 다 책임지고 정계 은퇴할 테니까 우리 당은 살려주세요 했는데 총선에서도 정의당은 살아남지 못하고 날아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그쪽 좌파 진영 유권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거예요. 저 2.3% 때문에 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받은 거죠. 맞아, 완전 근데 열받아. 지금 보면은 숫자가 딱 그래요. 김문수 후보랑 그 이준석 후보를 더한 숫자가 이재명 후보의 숫자를 넘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가 단독 질주해서 살아도 돼요. 어차피 내가 해줘봐야 안 됐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를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 숫자가 더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넘어버렸어. 근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버렸어. 네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이준석 후보가 계속 상기되는 거야. 그때 왜
너 때문에 왜 단일 안 해가지고? 왜 안 해가지고 네. 이 얘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심상정 후보의 케이스가 굉장히 이준석 후보에게 아. 신적 압박으로 작용을 할 그럴 것이다. 수 있죠. 제가 네. 오늘 제가 이 그러네요. 6층에 네네. 우리 김문수 캠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 5층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그 캠프에 사람을 좀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 안에 이제 됐다 이거지. 둘이 합치면 46대 45다 이거지. 이제 끝났다 이거지. 쥐가 안 해줄 돌이 있겠어? 네. 어? 네. 진짜 야 맞네, 그만. 맞네. 아니, 그러니까 쥐가 안 해줄 돌이 맞아요. 있겠어? 이게 그러면 지금 쥐는 개죽음 당해 이러면서. 우리 네. 박상수 변호사님 같이 합리적인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준석 후보를 보면은 합리적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그분이 합리적이라면은 절대 당대표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합리적이었다면. 절대 그분이 합리적이지 않고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맞다이를 떨 정도로 아주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준석 후보는 제가 볼 때 유일하게 하와이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자, 넌 끝까지 고해라. 그래야지만은 네가 설 자리가 있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에 네가 길이 있다. 만약에 넌 들어가면은 바보 된다. 내 꼴 난다. 절대 들어가지 마라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은 그래?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다 해라. 나를 후보 단위로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라고 보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그 토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로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려면은 친윤 떨거지들과 절연을 해야 돼요. 맞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그 세 가지 조건을 들고 그럼 자, 모든 걸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준석 후보가 명분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구도에서 이준석 후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친윤과 절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될 수도 없고 단일화가 안 됐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를 뭐라고 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6층과 4층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이준석 후보가 들어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야, 너 지지율 합치면 우리 이기니까 너 배신자 되니까 들어와. 이런 논리 가지고는 이준석을 설득할 수 없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봅니다. 국무총리까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니 자리로 얘기할 게 아니라요. 네, 그렇죠. 아주 이제 맞습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이 정확한 게 네. 자리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권성동을 내보내야 맞습니다. 되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에서 네. 내보내야 돼. 그렇죠. 나는 체리 그 따봉. 자리가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체리 따봉이랑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같이 서 있는 그 구도를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림이 돼. 그것도 맞네요. 본인을 내보내고 체리 따봉 받은 사람이랑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둘이 서 있으라 그래. 그럼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네. 일단 체리 따봉이 그 알량한 원내대표 자리를 아니 그렇게 국회의원들 많이 자기가 힘이 있고 그러면 물러났다가 다시 원내대표 선거 다시 나와서 당선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고작 열흘이야. 맞아요. 열흘 물러나는 거를 그걸 못하겠다는 건 그건 진짜 권성동 의원이 진짜 당을 생각을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1도 것이고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권성동 의원 물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준석 후보가 쫓겨날 때 제일 좀 이준석 후보가 좀 그 마음속으로 서운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유상범 의원, 음. 김재원 최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보면 김재원 최고 바로 김문수 후보 측근에 그렇죠. 바로 비서실장하고 있죠. 네. 비서실장에서 일단 잘라야 돼요. 김재원 최고 일단 내보내고 그 다음에 유상범 의원도 일단은 물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뭐 단일화 단장인지 뭔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물러나도록 해야 돼. 다 비우고 그 다음에 거기를 그 자리들을 이준석 후보 사람들로 채워주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 사람들을 다 받겠다 그래. 맞습니다. 그 권성동 자리에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하는 자리에 그냥 천하람 갖다 앉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좀 과격하다 싶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충격을 주냐면 네. 김문수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사실 못할 것 같잖아요. 제 머릿속으로도 상상이 안 돼. 어제 토론 때 그래서 맞지 않습니까? 바로 토론 때. 상상이 안 되는 걸 해야 네. 상상이 안 되는 걸 해야 국민들이 충격을 먹어요. 네. 진짜 변하네? 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고작 열흘만 하면 돼. 그렇죠. 많이 더 필요 없어요. 고작 열흘만 해도 국민들은 그 명분으로 따라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할 각오를 해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그거를 할 각오가 없으면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할 각오를 해서 그거를 해서 다 비운 다음 이준석 후보 사람들로 다 채워. 그 다음에 또 한쪽은 한동훈 대표를 데리고 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또 다 채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서울에서 광화문 유세를 하던가 마지막 정리 유세를 네. 판쓰리 유세를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 그때 김문수 후보가 딱 서 있는데 그 옆에 한동훈과 이준석이 섭니다. 야, 이게 바로 브라보. 드라마네. 이러면 네. 이러면 이겨요. 정권 재창출이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이러면 나는 이긴다고 봐요. 이게 맞습니다. 열흘 동안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기는데 마지막에 광화문 유세를 하는데 그 옆에 김재원과 권성동이 서 있다. 네. 네? 장해찬과 석동현이 서 있다. 네. 그럼 그냥 끝이야. 네. 야, 굉장히 지금 좋은 뭐, 말씀 해주셨는데, 야, 진짜 김문수 후보 그러네요. 측에 계신 분들, 진짜 네. 단일화 하고 싶으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내보내고, 정말입니다. 합당해서, 천하람 원내대표 1년 임기 보장하십시오. 그럼 게임 끝납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런 정말, 맞아요. 정말 좋은 자리는 방은 거래하면 좋습니다. 안 되고. 네, 네. 그렇죠. 자네는 거래.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네, 아니 정말.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 공감됐는데 일단 절대 못할 거라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완전 공감되는데 나 여기서 소름이 하나 싹 끼쳤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단일화를 할 때는 그쵸? 누가 조용히 하지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네. 그리고 막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냥 뇌피셜이에요. 예,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조용히 해봤어. 안 돼. 조용히 해봤는데 네. 야 너가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해서 당대표도 나중에 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래? 나한테 당대표까지 줄 거야? 그러면 일단 선대위 우리 사람 좀 채우자 했는데 거기서부터 깨진 거 아니야? 아, 그런 네. 사실 있죠. 그러니까 선대위도 못 주는데 당대표를 줄 인간들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팍 깨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저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아까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드라마. 드라마 지금 아까 초반에는 막 썼어요. 야, 근데 작가를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네. 교체해서 가장 지금 박상수 큰 거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진짜 것처럼 김문수의 네. 고집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게 이제 김문수 후보 일생일대의 기회거든요. 이런 그렇죠. 기회는 아무나 못 와요. 그렇죠. 정말 진짜 국회의원 선거 한번 출마하기도 쉬운 일 아닙니다. 공천 한번 받는 것도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공천장 네. 한번 국회의원 선거 공천장 한번 받는 것도. 근데 대통령 선거 공천장 네. 받은 거잖아요. 대선 후보 맞습니다. 공천장. 맞습니다. 그것도 국내 2대 정당에 대선 후보 공천장을 받은 거잖아요. 게다가 새벽에 그 날치기를 하려는 것도 드라마틱하게 꺾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솔직히 하늘이 움직였다고 봐도 될 정도의 야. 드라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늘이 어시스트를 해줬으면 마지막 본인도 뭔가를 좀 하셔야죠. 본인이 마지막 하나 정도는 예. 인력으로 마지막 하나 정도는 스텝을 밟아줘야 돼.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실 아무것도 겁니까? 안 하고 가만히 지금 앉아있다가 돼가지고 그잖아요. 이렇게 됐잖아. 지금 국무위원 때도 어. 앉아있다 되고. 진짜 나는 운빨 좋았죠.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권력 의지가 있는 게 거짓말했잖아. 거짓말이 권력 의지 없이 어떻게 합니까? 문덕을 지문도 김덕수 거짓말 이거 네. 했잖아. 그럼. 아니 근데 그 정도의 권력 의지가 있었다면 여기서 마지막 권력 의지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된다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그거를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하지? 여기까지 와서. 진짜. 예, 고작 열흘인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단일화 못하고 선거 패배하고 지잖아요. 단일화 못하고 선거 패배하고. 응, 응.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럴 일도 자통장 못 가지고. 가잖아. 아, 그럼 끝이에요. 아. 나는 통장으로. 동아일보의 그 이기영 칼럼인가요? 그 네. 이기용 기자님의 그 칼럼. 네. 내가 그걸 읽는데 너무 내 마음 같은 거야. 마지막 구절이 그거였어요. 대역전극에 그런 게 되느냐 아니면 보수가 몰락하는데 마지막 돌을 얻는 사람이 되느냐. 지금 근데 마지막 돌을 얻는 사람이 되게 생겼어. 근데 왜 이러냐고. 딱 열흘만. 진짜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 우리는 모두 죽으니까. 언젠가 죽으니까.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기에 눈을 감을 때가 됐을 때 지금 이 열흘 동안 하지 않은 선택이 죽을 때 눈 감을 때까지 후회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마지막까지 후회될 겁니다. 제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가장 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끝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일관되게 무슨 얘기하죠?
위험한 인물한테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권을 네, 넘겨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김문수 후보님을 도와줄 자세가 항상 돼 있는 거예요. 왜? 네, 정권을 넘겨줘서는 너무나 위험한 나라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참 기승전결을 잘 연결해준 우리 저 박상수, 상수 박상수 네, 변호사님이 네. 그래도 그렇게 좀 권쳐주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지? 네. 힘이 나겠습니까? 야, 근데 아. 진짜 머릿속에 딱 자, 아까 떠올랐을 때. 네, 누가 왜요? 설란영 여사. 예. 여사님 설란영 좀 여사. 찾아갔어. 네, 여러분, 설난영 여사님을 저희가 찾고 찾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지인분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 저희가 꼭 급히 만나서 좀 말씀을 좀 전해야 됩니다. 네, 예. 내가 봐서 설란영 변호사님, 설란영 여사님 말을 변호사 들었거든. 네,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답답하다, 진짜. 마지막 유세를 딱 생각했을 때, 네. 그쵸. 그럼. 그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그런 그림이. 후보 있고, 이쪽에 한동훈 대표님 계시고, 이쪽에 이준석 후보 딱 있고, 그래서 같이 만세하면, 야, 나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아, 소름 돋죠? 청계천에서 그러면. 옛날에 이길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마지막 유세를 청계천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그 인파가 말을 못 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그런 것처럼 청계천 마지막 유세를 그렇게 장식한다 그러면 셋이 손 쫙 잡고 그렇죠. 있으면 단일화의 힘은 숫자와 숫자가 만나는 게 아니라 맞아. 감동으로 인해서 네. 그렇죠. 국민의 맞아. 마음을 그 감동을 그렇지. 증폭시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멘트는 달라.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죠. 네. 예, 타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갤럽 조사가 마지막에 딱 이 수치가 나왔을 때 금요일 딱 수치가 나왔을 때 충격 이 수치가 나온다고 가장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뭐 6층에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이 수치는 그러니까 이게 축제야 보면 축제. 진짜 하늘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말라고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그걸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 맞아요. 저 46대 45라고 한 바람 야, 난리 났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방송 시작할 때 아까 속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만난다고요? 오늘 만나는 예. 건 저기 이준석, 김문수 후보가 예.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고. 아, 이준석을 만나는 게 네,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네. 아닙니다. 뭐 허은하 씨가 실망입니다. 28일 날, 네. 뭐 또 허은하 전 대표가 네. 28일 날 네. 가능성 또 있다고 얘기하는데 좀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허은하 씨는 사실 그쵸. 예, 말을 좀 뭐 마탱이가 본인도, 같죠, 네, 이제. 말을 어쨌든 뭐 허은하 대표는 이준석이 그래도 자기 몸값 올리기 위해서 28일쯤에는 단일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뭐 그죠?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보다는 어쨌든 이준석은 이제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그러니까 네. 보수의 남자 심상정이 되느냐, 뭐 그렇죠. 요거 이슈. 그다음 네. 두 번째는 그 가장 결정적으로는 거의 돈이 없어요. 개혁신당에. 근데 이제 10%가 혹시라도 안 나오면 어쩌냐 이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도 돈이 없는데. 그거는 뭐 그다음 문제지만도 그래요. 지금 가장 큰 거는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했는 그 큰 대의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위험한 자기 말대로 위험한 사람한테 정권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그 대의. 그러니까요. 예.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단일화에 들어올 겁니다. 네.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저 단일화 들어오기 전에 우리 똑같은 생각이잖아. 이준석 씨도 뭐죠?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네. 탄핵에 찬성하고 친윤과 절연하고 네. 부정선거를 믿지 않고 이거는 똑같은 얘기잖아. 맞아요. 그죠? 예. 싱크로율이 100%잖아. 이 요구 그러니까, 조건을 다 수용함으로써 이준석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고 명분이죠. 그럼 네. 명분과 감동이 그러니까. 함께 있는 단일화 뭐 승리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멀리 갈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그 후보가 딱 교체됐을 때, 다시 자기가 이제 원복됐을 때, 후보로서의 자격이 딱 원복됐을 때, 그때 선대위를 한동훈 대표랑 손만 딱 잡았으면 지금까지 끝났을 일이에요. 다 끝났을 제일 처음에 다 그- 준다고 그때 그랬죠. 그냥 다 끝났을 일이에요. 그- 예. 윤석열 전 대통령마저도 마지막 순간에 이준석 후보한테 이거 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치. 따봉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거? 그땐 체리 따봉 아니고 그냥 네, 따봉. 그냥 따봉을 이렇게 그냥 했어요. 따봉. 그리고 같이 옷 입고 우리 티키님 입은 것 같은 이 빨간 옷 같이 입고 요새 같이 돌았죠. 네. 맞아요. 그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바닥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반등하는 계기였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랬네요. 젊은이들한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조차도 못하면 김문수 후보는 그냥 본인이 다 나중에 책임지시면 돼요. 김문수 후보와 그거를 못하게 그 방해하고 막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책임지면 됩니다. 그냥 싹 다 책임지면 됩니다. 이 보수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싹 다 책임지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 나중에 체리 따봉 쫓아내긴 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죠? 그 장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장면 하나 못 만들면서 대통령이 되겠다? 예, 김문수 후보님 가능하다. 윤석열만도 못한 후보가 그냥 윤석열만도 맞아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짜 윤석열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네. 네. 진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만도 못하게. 왜냐면 제가 되게 저기 했던 게 뭐냐면 신도림역 출근길 인사 간 거 보고 내가 진짜 화가 너무 나더라고. 도대체 누가 기획한 거야 싶어. 그 출근길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네. 비슷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혼자 인사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틀 막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체리 따봉하면서 다 찍어냈고, 연판장 돌리고 그랬죠. 체리 따봉하고 뭐 싹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까지 저질렀고, 그 많은 짓들은 했지만 적어도 후보일 때는요. 광화문에 가서 혼자 인사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적어도 후보일 때는 그때 계속 엇박자 타던 이준석 대표한테 따봉해주는 그건 있었어요. 그랬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찾았어. 적어도 이재명은 너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예, 이재명을 막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출근길 인사도 그렇게 무슨 신도림역에 출근길에 가면 진짜 정말 정말 아니 제가 안 서 있으니까 인천 출신이라 알아요. 그쵸. 네, 인천에서 서울 올 때 그 신도림역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다 정말. 근데 진짜로. 거길 가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예? 거기 거기는 가가지고? 안 걷고 그냥 서 있으면 짜증 나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예. 거기 우르르 갔어. 근데 거기에서 길막하고 그러고 있는다고? 그러니까. 예. 진짜 아이, 그날 신도림역에서 출근하셨던 분들은 전부 그러니까. 우리 안 찍으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화나서. 네. 그러니까 우리 어제 그 토론 중에 이준석 씨 토론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기준, 정치 교체, 세대 교체. 네. 지금 이걸 하더라고요. 그대로 자기가 가져갔죠. 네. 가져가서 뭐 성량력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뭐 잘 이용하면 좋죠. 뭐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좋죠. 그러니까 요번에 좀 이준석 씨도 국민이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김문수 씨 나이 드신 분 고집 좀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요. 우리 설란형 여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박상수 설란형 여자를. 변호사님 네. 얘기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 이게 보면요. 지금 보면은 계엄이라는 이런 진짜로 원죄, 어제 말씀하신 원죄가 있잖아요.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못 받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이재명이 그만큼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를 국민들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보다 나은 점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충분히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그것만 좀 내려놓으셨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자. 근데 시간 진짜 벌써 3시예요? 와, 저희가 오늘은 진짜 2시간 어떻게 훅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진짜. 그리고 또 우리가 끝나기 전에 이거 한번 하고 할까요? 뭐 어떤 거요? 있잖아요. 뭐 진행해 보시죠. 1, 2, 3, 4. 상수, 박상수. 다음 주 안 나오시네. 자, 여러분, 상주 꽃감 많이 이용해 주시고, 문경에는 사과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